깊이 있는 대화의 즐거움을 통해서 여러분의 마음을 힐링시켜 드립니다. 김영대 스쿨 오브 뮤직 저희 간판 인터뷰 코너죠. 디톡스. 자, 오늘 초대 손님은 제가 뭐 평소에도 굉장히 편한 거를 추구합니다만 오늘은 거의 이렇게 하고 될 것 같은 정말 편한 사이이기도 하고 또 정말 소탈하게 많은 이야기를 들려줄 수 있는 그런 뮤지션입니다. 싱어송라이터 정용화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김영대 스쿨 오브 뮤직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정영합니다. 반갑습니다. 스쿨 오브 락이라고 하려고 그랬지. 아니요, 일부러 스쿨 오브 락 하다 바꾸려고 바꾸려다가 근데 늘 만나도 너무 반갑고 네. 진짜 우리 찐 반갑잖아요. 진짜요. 네, 저희는 또 주기적으로 만나는. 맞아요. 그러니까 약간 그 뭐라 그러지? 뭔가 사적인 만남인데 맞아요. 방송을 빌어서 만나는 것 같은 약간 맞아요. 그런 느낌도 맞습니다. 들어요. 진짜로. 네. 네. 항상 만날 때마다 편안하게 좀 진솔하게 항상 얘기하는 것 같아서 오늘도 너무 기대하면서 왔어요. 오늘 편하게 왔네 일단. 진짜 편하게 왔어요. 오늘 약간 미국 팟캐스트. 맞아. 진짜로. 좋아하잖아 또 그런 거. 되게 좀 우리 좋아하거든요. 추금이잖아. 추금이. 그래서 오늘 딱 그 어. 오늘의 딱 컨셉을 보자마자 네. 의상은 그냥 나의 그냥 사복과 모자와 그냥 편안하게 오겠다. 근데 나는 훨씬 잘 어울리는 것 같아. 진짜요? 이런 모습이. 오, 감사합니다. 아니 실제 더 약간 난 더 멋있어 보인다 그러나? 진짜요? 약간 그 추구미 맞아 추금이. 우리 처음 만났을 때도 이렇게 만났고 맞아요, 사실은 맞아요. 그때는 오디오로 따긴 했었지만. 맞습니다. 그래서 맞아요. 그래서 지금 사실 되게 너무 반갑고 그래서 오늘 대화가 어디로 갈지 모르지만 네. 오늘의 어쨌든 가장 중요한 그 대화의 축, 그러니까 지금 새 앨범 맞습니다. 이미 이 방송 나갈 때쯤이면 공개가 됐을 거예요. 맞습니다. 앨범 제목이 One Last Day. One Last Day라는 앨범에 앨범에 대한 이제 깊이 있는 대화를 이거 잠시 뒤에 해볼 텐데 그 전에 좀 뭐 근황 얘기 좀 해볼 텐데 요즘 또 날씨도 덥고 맞습니다. 요즘 뭐해요? 뭐 이렇게 일할 때 말고는 또 뭐해요? 사실 요즘엔 진짜 바빴어요. 그 뭔가 아시겠지만 제가 올 초에 무릎 수술을 해가지고 그러니까 그럼 괜찮아요? 지금 거의 다 좋아졌습니다. 그래서 아까 무릎이 이제 거의긴 하지만 이제 완전 뭐 완치는 아니니까 완치는 아직. 아니잖아요. 근데 우리가 엘리베이터가 없잖아요. 그래서 올라오면서 아까 막 욕을 엄청 하더라고. 아니에요. 오르막은 오히려 재활이 좋아요. 스크롤뮤직 그거 아니에요 혹시? 하필 4층. 하필 4층. 진짜 짜증나네. 아니었나? 아니야, 전혀 잘못 들으신 거. 그래서 아무튼 수술해가지고 좀 그 데뷔하면서 이렇게까지 쉬어본 적이 처음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거의 한두 달을 쉬다가 근데 이제 일이 확 몰리다 보니까 뭐 얼마 전까지 이제 CN블루 투어 미주 투어까지 다 끝내고 이제 솔로 앨범이 7월 3일에 나오니까 그거 준비를 열심히 지금 또 하고 있고 투어 준비도 하고 있고. 네. 제가 사실은 뭐 그 사적인 우리가 대화를 통해서 그 과정을 내가 지켜봤어요. 네네네. 다쳤어요부터 해서 맞아요. 다쳤어요부터 해서 요즘 곡 모으고 있어요. 모으고 있어요. 녹음하고 있어요. 곧 있어요. 나와요. 이렇게 네. 계속 봤는데 그 미국 투어는 어땠어요? 미국 투어 너무 재밌었어요. 너무 재밌었고 요즘 또 부쩍 한 지난 2년 공연에 완전 재미 붙였잖아. 완전 재밌었어요. 진짜. 그 얘기도 좀 먼저 해봐요. 일단은 바야흐로 한 2년 전 바야흐로 그 처음에 만났을 때 처음 만났을 때 그런 얘기를 했어요. UST 그때부터 거의 시작이었던 것 같아요. 뭔가 대학 축제도 다니고 맞아 그때 축제 처음 해봤어요. 네, 처음 해보고 그때 기점으로 거의 시작하고 그리고 페스티벌도 그때부터 막 확 나가기 시작하면서 사실 한 1년 정도를 되게 그쪽으로 많이 투자를 했어요. 뭔가 한국 스케줄은 뭔가 해외는 이제 늘 하던 대로 해외 그 투어를 했고 한국은 어떤 페스티벌이나 축제 개념으로 이제 많이 하다가 그때만 해도 사실 좀 뭔가 페스티벌계에 떠오르는 뭔가 신의 느낌이었다면 맞아. 올해 이제 막 페스티벌 뭐 재즈 페스티벌도 나가고 했는데 서재페 나갔었잖아요. 네, 나갔었는데 그 기분이 되게 반응이 뭔가 CN블루 재밌다는 얘기 듣고 봤는데 기대보다 더 재밌었다. 뭐 이런 뭔가 어떤 반응이 너무 많이 요즘 오고 있어가지고 되게 지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미주는 뭐가 좀 다르던가요? 기분이? 미주 투어는 사실 저희가 예전에 월드 투어를 캔스탑 그때 나올 했죠. 때쯤에 막
그 투어를 했는데 그때 당시에 엄청 뭐랄까 또 금방 올 거라고 생각했어요. 뭔가 이런 기회가. 근데 그 뒤로 거의 한 10년 만에 그렇구나. 가다 보니까 너무 뭔가 감사한 마음도 더 크고 그때만 해도 사실은 아니 뭐 또 하면 되지 뭐. 또 가겠지 뭐 또 가겠지 했는데 어. 그 중간에 뭐 코로나도 있었고 맞아. 여러 가지 또 뭐 있었고 뭐 하다 보니까 군대도 가고 뭐 하다 보니까 진짜 너무 못 간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딱 가게 돼서 굉장히 좀 감회가 새롭게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캐나다는 또 처음이기도 했고 캐나다 어느 도시 갔어요? 토론토 갔었구나. 네. 그러니까 뭐 샌프란시스코도 처음 하고 그러다 보니까 되게 좀 감회가 새로웠어요. 그러니까 아니, 미주 투어를 하도 다니다 보니까 그런지 몰라도 그 최근에 붙죠. 막 저한테도 그랬잖아요. 영어에 대한 관심이 되게 많아. 그때 당시에 영어에 대한 관심도 많아지고 제가 영어 좀 정말 제대로 배우고 싶은데요. 이러면서 맞아요. 진짜로 그랬잖아요. 진짜로 그랬고 그때부터 이제 영어 공부를 좀 시작했었거든요. 했었는데 무릎을 다치니까 웬걸 시간이 더 많네. 더 많아졌어. 그래가지고 매일 했어요. Every Monday to Friday 맨날 1시부터 한 90분 수업을 이제 가회를 거의 매일 하면서 재미가 되게 많이 붙었어요. 그게 저기 이번에 작사에도 많이 적용이 됐나요? 많이 적응이 됐습니다. 어쩐지 네. 예전 일본 앨범 때보다 네. 영어가 많이 좋아졌어. 예전에 In My Head나 Feeling 때 그 영어가 그러니까, 아니. 그때 그 말씀 하셨잖아요. 제가 영어 열심히 하고 있다고요. 저 앨범 이번에 영어로 많이 쓸 겁니다. 그러니까 이번에는 좀 기대하겠어? 약간 이랬잖아요. 또 오해가 있을 수 있는데 그쵸. 뭐 그때 영어를 제가 뭐 표방한 건 아니지만 아니고 근데 더 자연스러운 영어를 할 수 있겠다. 좀 더 내추럴하게. 좀 더 내추럴하게. 네, 그래서 이번에 미국 투어 갔을 때도 다 MC를 다 영어로 했고. 진짜. 네, 엄청 열심히 공부를 했었던 것 같아요. 그 사이에 그거 있었다. 우리 이 채널은 아니지만 우리 한번 봤었잖아요. 네. 그때 이후로 가장 크게 변한 게 이게 생겼어. 고무. 그게 그 이후로인가? 그게 내가 만든 거잖아요. 그 이후로 한 번도 못 봤네요, 저희가. 한 번도 못 봤죠. 한 번도 못 봤는데 그 사이 고무. 고무단이 출범하고 고무단 일기. 그거 아직도 돌아가고 있어요? 돌아가고 있습니다. 아직도 고무해? 고무합니다. 이제 솔로 때 쓰는 약간 그거라서 이제 또 솔로 이제 그 정용화 솔로 버전이구나. 그런 느낌입니다. 그래서 이제 솔로가 나왔으니까 이제 또 공연 있고 하니까 이제 제일 고무. 나는 웃긴 게 제가 그때 처음 방송에서 쓴 거잖아요. 네. 근데 요즘 보니까 용화 씨는 항상 고무가 되어 있다 요즘. 그러니까 막 그 말에 엄청 꽂힌 거야. 맞아요. 내가 고무돼 있다는 말에. 맞아요. 그거를 본인의 정말 그 약간 팬클럽의 이름처럼 쓸 줄은 난 몰랐어요. 그래서 진짜로 너무 잘 쓰고 있어가지고 진짜 감사 인사를 왜? 제대로 한번. 아니요 진짜로. 근데 이게 어느 순간은 누가 만들었는지는 잊혀지고 이름만 남잖아. 그래서 내가 약간 억울한 거야. 내가 분명히 내가 만든 건데. 만든 사람인데. 한번 정확히 말씀을 해주세요. 네. 사실상 그 고무단이라고 부르긴 네. 하는데 이 고무의 시초는 이제 영대 형님이죠. 사람들이 좀 인정을 해줘야 되는데 아무튼 그러니까요. 근데 그래서 일부에서는 저한테 막 DM을 보내요. 그거 왜 그런 쓸데없는 얘기를 해갖고 자꾸 이 사람이 요즘 어디 가나 고무 얘기를 한다. 맞습니다. 심지어 일본 팬들도 다 고무 막 이런. 맞아요. 너무 근데 이게 너무 재밌는 거예요, 이제 팬분들도. 그러니까 일본에서 만나잖아요. 그러면은 길거리에서 만나면 놀라다가 고무. 진짜로. 고무 이러면 고무 이렇게 하죠. 근데 그 팬들끼리 그 토론하는 거 아세요? 어떤 거? 이게 왜 고무인지가 맞아요. 너무 이해가 안 되는 거야. 맞습니다. 근데 우리도 사실 참 너 고무됐다 이런 말을 잘 안 쓰긴 안 쓰죠. 하지만 네. 그래도 느낌상 아는데 일본 분들이나 외국 분들이 봤을 때는 왜 저 사람이 갑자기 그 러버 고무 고무라고 그러는지 그게 고무고무에서 혹시 온 건지 맞습니다. 별의별 막 스토리가 있더라고. 이게 번역이 되게 힘들더라고요. 어려워. 고무되다. 약간 하입됐다 이런 건가요? 하입됐다라는 거고 뭔가 고양됐다. 고양됐다. 근데 고양도 사실 어렵죠. 좀 그쵸. 뭔가 이 표현하기 되게 힘든데. 네, 아무튼 그래서 새로운 팬이 되신 분들도
그래서 고무가 뭐죠? 그래서 이제 또 친절하게 설명해 네, 주시죠. 제가 정확히 말씀을 드리면 그 당시 그 페스티벌도 이제 처음 하고 특히 그 축제를 처음 하면서 이제 공연에 새롭게 데뷔 거의 한 10년 10년 만에 만에. 10여 년 만에 새롭게 이 공연의 맛을 알아버린 참맛을 알아버린 정용호가 요즘 늘 들떠 있다라는 말을 제가 고무됐다. 고무됐다. 그게 문자로도 느껴질 정도로 네, 맞습니다. 고무돼 있다 기분 이런. 좋아요. 이런 얘기였고 제가 가끔 들어요 저도. 어떤? 뭐 스페이스라든지 가끔 합니다. 아직도 꾸준히. 요즘 나는 공연에 대해서 좀 생각이 많이 바뀌고 있어. 너희들은 어떻게 생각해? 뭐 이런 거 나 많이 그런 비슷한 제가 어떻게 그렇게 나긋나긋하게 공연에 대해서 나긋나긋하는 안 하고 약간 그 누워서 해서 그래. 누워서 너희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어. 누워서 해서. 그렇구나. 그 쉬는 동안 이건 그냥 제 의심인데 혹시 그 기타나 이런 것도 좀 더 이렇게 연습을 한다든지. 엄청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 같아요. 네, 엄청 많이 했고 어. 욕심이 좀 생겨가지고 제 욕심이 뭐냐면 이제 어떤 프론트맨이 그냥 백킹하는 거 말고 기타리스트만큼 치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냥 그 예전에는 그런 생각을 많이 안 했었나 보죠. 어떻게 보면 되게 세션 분들도 있고 하다 보니까 그렇지. 노래에 좀 더 포커스기도 했고 노래를 더 포커스를 하려면 어떤 기타의 어떤 비중을 좀 줄일 수밖에 없다 보니까 백킹이나 기본적인 것들 그러니까 뭐 리듬 기타 느낌으로 기타 같은 거를 많이 했었는데 그러니까 기타리스트만큼 치면서 노래도 잘하고 싶다 이런 그런 사람이 없다라는 생각이 별로 들더라고요. 그렇죠. 많지 않지. 많지 않다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그렇다면 내가 한번 개척해 보겠다. 그래서 요즘엔 솔로는 제가 다 치고 기타 솔로 다 그러니까 치고. 제 영상들 찾아보니까 네. 이제 기타 영역에서의 고무가 굉장히 많이 느껴져. 엄청 하고 있어요. 그래 막 기타도 종류도 막 계속 바꾸고. 맞습니다. 그래서 공연 같은 거 하면 예전에는 어쩔 수 없이 어떤 저의 보컬의 모니터를 더 신경 썼었는데 이제는 이게 보컬 모니터를 한 10몇 년 하다 보니까 이제 어느 정도 기본만 잡히더라도 다 할 수 있어서 그렇지. 기타 소리에 대한 그런 모니터를 되게 더 신중하게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세션 같이 다니는 이제 세션도 형님 기타 이제는 형 기타 모니터만 하시네요. 막 이렇게 말할 정도로 너무 열심히 하고 있고 저도 이제 계속 레슨도 계속 하면서 어떤 새로운 재미를 또 느껴가지고 어떤 그냥 예를 들어서 뭐 펜타토닉 이런 게 아니라 뭔가 코드톤이나 어떤 좀 재즈 기타 하시는 분 배우고 있어가지고 그런 제가 모르는 영역을 다시 배우다 보니까 완전 새로운 세계죠 거기. 너무 새로운 세계. 내가 왜 이거를 몰랐지 그동안 기타 치면서. 그러니까 이걸 왜 내가 안 했지? 안 했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요즘에는 진짜 열심히 해서 저의 약간 또 목표가 있다면 이제 팬더 코리아가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약간 그 팬더의 어떤 모델이 되고 싶다. 구체적이네. 구체적으로. 나는 이렇게 정용화 씨를 내가 좋아하는 이유가 여러 가지 있는데 그 중 하나는 뭐냐면 본인의 관심사와 요즘의 추구미가 너무 솔직하게 항상 드러나. 솔직하죠. 굉장히 솔직하고. 맞습니다. 저한테 기억나는 게 어느 날 새벽에 아무 예고 전후 문자가 없이 기타 사진만 하나가 또 왔어. 기억나지? 네. 갑자기 기타 네. 그러니까 새로 영입한 기타인 거지. 네. 그때 아마 그때가 이제 부상당했을 맞습니다, 때였던 것 맞습니다. 같은데 그게 뭐였죠? 무슨 기타였지 그게? 그게 레스폴이었던 것 같아요. 맞아 레스폴. 네, 레스폴. 네. 어. 그래서 그냥 사실 자랑할 때 별로 없고 사실 음악을 아는 사람 아니면 이걸 뭐 굳이 그거 보내봤죠 목미 보내봤자 이런 이게 느낌이지. 기타 샀네 정도 끝나는데 뭔가 그냥 형님이 이제 또 같은 음악인으로서 맞아. 얘기를 또 하고 싶어가지고 그 스트랩까지. 스트랩까지. 맞아. 아니 그래서 그런지 그 공연에 대한 반응도 좀 모니터링을 해보니까 네. 그런 이제 얘기들이 종종 있더라고. 뭐냐면 요즘 기타를 너무 진심인 것 같다. 진심입니다 진짜. 계속 저렇게 막 바꾸고 네.
그리고 뭔가 기타 플레이 확실히 예전에는 진짜로 뭔가 그냥 백킹하는 리듬 기타 위주로 네. 어떻게 보면 내 노래하는 거에 맞추는 그냥 약간 발장구 같은 느낌인 거지 맞습니다. 일종의 이렇게 리듬. 근데 요즘은 정말 그 플레잉 자체에 되게 집중을 네. 하는 느낌이 들고. 플레잉에 진짜 집중을 하는 것 같아요. 뭐존 메이어나 보면은 기타로만 쳐도 되게 좀 그 블루스 쪽에서 뭔가 맞아. 되게 팝 블루스 쪽에서는 좀 되게 인정받고 약간 존 메이어 같이 하고 싶은 게 그런 있어요? 정도까지 하고 싶은 거죠. 야 멋있긴 하겠다. 그래서 일단 비주얼이 또 되니까. 딱 만들어 보고 싶어요. 아니 예전에 갑자기 생각나는데 마이클 잭슨 그 네. 메모리얼 때 네. 다 이제 가수들이 나와서 마이클 잭슨 곡을 불렀는데 네. 존 메이어가 딱 완 거야. 맞아요, 그래서 맞아요. 뭘 부르려고 그러지? 그랬더니 노래를 안 부르고 휴먼 네이처를 땡땡땡땡땡 맞아, 이것만 하고 내려간 거야. 근데 제일 멋있었잖아. 제일 멋있죠. 어. 네. 그러니까 그게 진짜 멋있더라고요. 뭔가 그러니까 저도 약간 지금 이제 이게 재미 붙은지 어떻게 보면 30대 제가 다들 이제 막 아기 때부터 시작하지만 맞아. 30대 뭔가 제가 좀 지식이 좀 있는 상태에서 다시 시작하니까 또 다르죠. 또 다르더라고요. 맞아. 너무 재밌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못 모르고 하는 재미와 그냥 또 알고 하는 재미가 또 다르니까 요즘에 너무 그냥 재밌게 하고 있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이번 앨범 이제 이따가 본격적으로 얘기를 하면 이제 거기서 또 퍼즐이 한번 맞춰질 것 같긴 한데 지금 어쨌든 정용화, CN블루 하면 아이돌 이미지가 강하고 아이돌 락 밴드 그러다 보니까 요즘 이제 오히려 서재페 이런 데 나오면은 모르던 사람들은 정용화가 원래 저런 거 하는 사람이야? 맞아요. 네. 그러니까 이게 나쁘게 보면은 이제 내가 원래 갖고 있던 정체성과 이제 어긋나기 시작하는 타이밍이 돌아야 한 거고 좋게 말하면은 변신의 타이밍이 돌아온 건데 맞아요. 네. 본인이 그걸 좀 의식하고 있어요. 의식하고 있어요. 아이돌에서의 아티스트로 그러니까 물론 예전에도 아이돌이자 아티스트였지만 지금은 아이돌이라는 정체성을 뭐 내가 굳이 버리는 건 아니지만 정확하게 맞아요. 아티스트로도 어찌됐든 근데 그건 결국에는 그 차이점을 주는 거는 뭔가 그 정체성과 어떤 음악적인 정체성과 그리고 사람들이 생각했을 때 뭐 뭐 이게 진짜 뭐 안 좋게 얘기한 건 아니지만 아직 아이돌이네. 이건 진짜 종이 한 끗 차이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그러니까. 그래서 기타를 좀 더 열심히 하는 것도 있고 그냥 여러 방면으로 인정을 받고 싶은 거예요. 그냥 아이돌로 바라봤을 때도 아이돌로 생각하기엔 너무 음악성이 있다. 이고 싶은 거고 이게 어떻게 아이돌이야 아티스트지 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거고 그런 뭔가 되게 교집합을 넓히고 싶다라는 생각이 있어가지고 근데 이건 뭔가 저의 노력이 아니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어떤 음악적으로든 어떤 곡을 쓸 때든 뭐 어떤 라이브를 할 때 나의 어떤 퍼포먼스든 그 연주든 여러 가지의 어떤 교집합이 예를 들면 알고리즘을 다 같이 타는 거죠. 뭔가 그렇지. 네. 아이돌 팬분들이 봤을 때는 아이돌이라고 그냥 얘기하기엔 너무 아티스트다. 어떤 되게 매니악한 음악을 좋아하시는 분들이 봤을 때도 근데 정용화 같은 아티스트는 한국에 있어서 너무 좋다. 뭐 어떤 이런 여러 가지의 알고리즘을 다 같이 타고 싶은 그런 기분인 것 같아요. 그러면 기존에 그래도 어쨌든 아이돌 락 밴드라는 이미지가 갖고 있었던 또 뭐 장점도 있잖아요. 너무 좋죠. 네, 근데 그거를 혹시 그러니까 내가 어떤 음악적인 어프로치를 취하는 것 때문에 그러니까 이런 두려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쪽으로는 내가 지금 아직 못 갔는데 이쪽에서는 떨어져 나오면 어떡하지? 근데 저는 그런 생각 별로 안 해요. 왜냐면은 제 그냥 본성 자체가 어떤 좀 잘 타는 타입인 것 같아요. 뭔가 그 사람들의 어떤 니즈를 잃지 않게 잘 파악한 그리고 뭔가를 과감하게 버리고 싶은 만큼 뭔가가 더 좋고 이런 타입이 아니어서 그냥 지금 이것도 너무 좋은 거예요. 뭔가
아이돌이었던 사람이 여전히 아이돌 같으면서도 음악적인 건 계속 성장을 했고 이런 것들이 뭔가 좀 객관화를 잘 하는 것 같아요. 저는 좀. 그렇구나. 네. 자기 객관화가 객관화가 잘 좀 잘 되고 돼. 네. 어떻게 보면 사실 이제 제일 그러니까 보통 그런 경우에 제일 어려운 게 뭐냐면 분명히 내가 아이돌로 데뷔를 하고 아이돌적인 정체성을 갖고 있는데 내 마음 한 구석에 난 그렇지 않아. 이건 내가 아니야. 이렇게 거부할 때 사실은 그런 사람도 괴로워. 맞아요. 근데 보니까 용하 씨는 그걸 즐기고 거부하지 있어요. 않고 즐기는 것 같아. 즐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혼란도 즐기고 맞습니다. 그 이동하는 것도 즐기고 네. 내가 새롭게 만들어가는 것도 좀 즐기는 타입. 그러니까 이게 자연스러워야 된다고 생각해요. 저는 뭐든지 음. 뭔가 자연스럽게 가야지. 제가 갑자기 이런 행보를 해왔는데 갑자기 지금 와가지고 저는 그때 그 시절이 너무 싫습니다. 아 그래. 이럴 수가 없고 그런 것도 말이 안 되고 오히려 그게 저는 더 그런 것보다 지금처럼 흘러가는 대로 그냥 나이가 먹으면 막 가니까 거기서 나오는 뭔가 어떤 저의 음악 색깔이라든지 그런 것들 자연스럽게 나올 수밖에 없다고 생각해요. 그렇다고 제가 지금 완전 지금 뭐 06년생 막 07년생 이런 분들의 아이돌 음악을 제가 할 수는 없고 제가 지금 할 수 있는 거에 최선을 다할 뿐이지. 그런 하다 보면 뭔가 자연스럽게 유입이 되는 것 같아요. 뭔가 이 과도기 자체도 되게 멋있다고 생각해서 아티스트한테. 그래서 저는 항상 그 모든 편에서 즐기는 것 같습니다. 근데 너무 좋은 나는 들으면서 네. 되게 다행이다는 생각도 들고 한편으로는 좀 감탄했던 게 모든 상황을 즐긴다라는 게 이게 되게 정용화란 사람이 할 수 있는 말이구나. 감사합니다. 아니 진짜 내가 진짜 동생이지만 좀 존경스러운 아유. 면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렇게가 쉽지 않아요. 아니 왜냐면 아마 주변에도 뭐 아이돌이나 혹은 음악하는 선후배들 보면 뭐 우리가 누구라고 말은 못하지만 그런 사람도 있을 거예요. 분명히 있겠죠. 네. 있잖아. 그렇게 막 이건 내가 아닌데. 그래서 막 되게 과하게 한번 그 틀을 벗어나려고도 그럼, 해보고 그쵸. 네. 그 사람들로부터 뭔가 되게 그럴 때 위화감도 많이 느끼게 맞아요, 하고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항상 뭐가 있냐면 항상 뭔가 불행해. 맞아요. 아이돌이었던 나도 불행하고 맞아요. 뭐- 다시 돌아가기도 이상하고. 다시 또 그러니까 그런 게 그러니까 저도 물론 그게 정답이 아니다. 이건 절대 아니고. 그렇지. 물론 진짜 그런 걸 느껴서 해보고 싶었던 걸 하는 건 굉장히 용기라고 생각을 하고 되게 리스펙하지만 파격도 사실 가격도 아무나 할 수 있는 건 그렇죠. 아니고. 뭐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인 맞아, 거죠. 어떻게 맞아. 보면. 근데 저는 뭐 그냥 이런 걸 사랑해줬던 분들도 계시고 그리고 내가 뭔가 원하는 것도 할 수 있고 그런 거에 대해서 자연스럽게 이게 뭔가 색칠을 같이 막 해가는 게 저의 음악에도 더 도움이 되는 것 같고 그냥 그게 되게 전 자연스러운 게 좋은 거라고 생각합니다. 공연도 보면은 그런 자연스러움이 잘 보이는 것 같아. 그러니까 어떤 공연은 정말로 CN블루의 타이틀곡만을 기억할 수 있는 사람들만을 위한 팬 서비스적인 맞습니다. 공연도 있었고, 중간중간 섞고 네. 중간중간 섞고, 이거는 진짜 정용화의 정용화스러움만을 궁금해하는 사람들을 위한 공연도 있고, 네. CN블루의 진짜 계속되는 레거시를 함께하고 싶은 사람을 위한 공연도 있고, 맞습니다. 네. 그런 걸 그러니까 본인이 그걸 의식하고 그렇게 짜는 거죠. 맞아요. 엄청 그런 거를 신경을 많이 쓰는 것 같아요. 어. 뭐 페스티벌과 뭐 우리 단독 콘서트와 뭐 여러 가지가 다 다르게 좀 축제 뭐 이런 거 다 다르게 하는 것 같아요. 뭔가 짤 때. 이 사람들이 그러니까 듣고 싶은 듣기 위해 온 분들의 니즈를 최대한 맞추려고 하는 거죠. 어찌됐든 저는 그 아티스트가 그런 존재하는 이유가 분명히 나를 위해서 하는 것도 있겠지만 그 리스너들을 위한 저는 그렇게 좀 생각을 하거든요. 어떤 리스너들을 위해서 내가 존재하는 거고 그 공감을 사기 위한 공연과 앨범을 내는 거니까 오늘 뭐 우리를 처음 본 사람들이 많다. 그러면 뭐 당연히 외톨이가 듣고 싶으면 많을 거잖아요. 어떤 외톨이가 듣고 싶은 분들이. 그러면 당연히 해야 되는 거고. 그런 것들을 되게 맞춰서 하는 것 같아요. 그 어떤 현장에서의 반응을 즉각적으로 흡수하는 능력이 보니까 지난 2년간 네. 엄청 그 능력치가 엄청 일취월장했어요. 좀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저도 그런
새로운 공연들을 많이 접하면서 많이 하면서 되게 좀 다듬어진 것 같아요. 뭔가 진짜 그렇구나. 이런 것도 먹히는구나. 아니면은 이건 좀 굉장히 좋을 것 같다고 생각했는데 아닐 수도 있구나. 그렇지. 이런 것들을 좀 되게 과했나? 너무 앞서갔나? 그런 것도 있고 좀 저도 이제 계속해서 배워가는 것 같아요. 네. 진짜. 근데 지금은 이제 어떻게 보면 뭐 당연히 솔로로서의 정용화에 대한 고민도 많아지고 노력도 많아지고 이렇게 하는 거고 또 한편으로는 CN블루를 또 이끌어가는 입장에서 그거 어때요? 그러니까 그런 대화를 많이 해요.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의 CN블루, 앞으로의 정용화는 어떻게 따로 또 같이 계속 상생을 좋은 의미로 해야 되는지에 대한 그런 어떤 그랜드 플랜 같은 것들을 좀 고민해요. 그런 건 그냥 깊게 고민은 안 하는 것 같아요. 그냥 흘러가는 대로 되게 하는 편이고 음악을 뭐 어떤 식으로 만들고 싶다라는 건 항상 있지만 그 당시가 되면 또 달라지고 맞아요. 그리고 어떤 항상 뭔가 내년에 이렇게 내야지 라는 고민은 항상 하지만 절대 이게 이어지진 않더라고요. 상황도 바뀌고 상황도 바뀌고 그러다 보니까 명확하게 어떤 플랜을 정하진 않지만 흘러가는 대로 그때 그 당시에 그 느낌대로 하는 것 같아요. 저는 큰 공연장에 대한 로망은 지금도 여전히 유효한 거죠. 여전히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전 체조에서 이제 체조. 근데 재즈 페스티벌 하고 나서 했잖아. 이번에 하고 나서 사실은 처음에 러브로 시작했어 노래를. 러브 이렇게 예쁜 날 이렇게 두 곡을 시작했는데 전 타임 이제 이영지 씨였고 이제 러브를 하는데 체조에서 한다고 좀 약간 기대를 했어요. 무대를 처음 서 보니까 러브를 하는데 많이 차지가 않은 거예요. 근데 이런 거에 대한 왜 없지? 이런 것도 없어요. 저희는 이제 그냥 하자 뭐 페스티벌이고 막 하자 했는데 두 곡, 세 곡째 점점 차더니 나중에 거의 만석이 된 거예요. 그 짜릿하지. 체조의 만석을 내가 실제 눈앞에서 보다 보니까 웬걸 내가 도쿄돔만 외칠 게 아니다. 그래. 내가 왜 체조를 안 외쳤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 체조 가자 이런 생각이 들면서 체조에 대한 목표가 이제 다시 생겼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 생각을 했거든. 뭐 도쿄돔도 좋고 뭐 진짜 생각해봐. 뭐 예전에 뭐 퀸, 뭐 마이클스 이런 사람들 그 웸블리 같은데 저기 뭐 있는지도 모르는데 막 그냥 왜 소리가 왜 저기서 이렇게 밀려오는 그 느낌을 정말 경험하지 못한 사람은 영영 모르겠지만 체조도 그 느낌을 정말 경험해보지 못한 사람들은 모르겠지. 맞습니다. 그런 날이 꼭 왔으면 좋겠고. 도쿄돔 하면 그리고 여기 팬들 중에는 뭐 못 가는 사람들도 많을 테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우리나라에서 할 수 있는 그런 큰 공연장에서도 많이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 아무튼 뭐 오늘 앨범 얘기하기 전에 그런 지금까지의 지난 한 2년간 공연가로서의 정용화나 이 앨범을 준비하기까지의 진행 과정을 봤던 것 같아요. 자, 그럼 본격적으로 새 앨범 토크를 시작을 해볼 텐데 원래 앨범을 들으면 뭐 저는 너무 감사하게도 이 앨범을 들어봤고 한 10번은 들은 것 같아요. 와 진짜요? 한 10번 들었어요. 뭐 사실 한 20분, 20여 분이니까 계속 들을 때마다 또 맛이 있고 해서 일단 그 앨범 얘기를 하면서 가장 원래 앨범 얘기를 할 때 궁금한 건 뭐냐면 이 사람이 처음 시작을 어떻게 했을까? 그러니까 이 앨범이 물론 어떨 때는 앨범을 만들다 보니까 어떻게 하다가 이렇게 이런 스타일이 되는 경우도 있지만 어떤 경우는 내가 어떤 방향성이나 색깔을 느낌을 정하고 거기에 맞춰서 구성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이번엔 어느 쪽이었어요? 이번에는 좀 키워드 제안에서 어떤 키워드를 정해서 한 것 같아요. 그게 뭐였어요? 이게 뭔가 우주 속에 일단 우주라는 걸 떠올렸고 우주 갑자기 그 이제 시작은 그
키워드는 영원함이에요. 영원함. 영원함. 네, 영원함을 생각을 이제 자주 하는데 이거를 생각을 하다가 영원한 게 뭘까? 그냥 이런 생각을 저는 이제 심심할 때 많이 하는데 뭐 예를 들어서 우린 영원할 거야. 이거는 사실 바램이잖아요. 결국에는. 그렇지. 우린 영원할 수 없어. 왜냐면 뭐 사람은 죽을 수도 있고 어떤 영원한 사라지는 존재잖아요. 대부분 어떤 우리가 영원할 거야라고 하는 거가 대부분은 영원하지 않지. 않죠. 그러니까 바램이잖아요. 맞아요. 어떤 우리의 목표고 바램인데. 그냥 그때 마음가짐이지. 그렇죠. 근데 영원할 수 있는 건 뭘까? 근데 생각해 보니까 어떤 우리가 꿈을 얘기하거나 음악을 얘기하거나 음악 같은 거는 영원하다. 영원하지. 뭐 모차르트의 음악은 영원하고 재생할 수만 있으면 영원하야. 영원하고. 그리고 약속. 이 사람과의 약속. 약속. 우리가 사라지더라도 약속은 남으니까. 약속은 남으니까. 어떤 이런 추상적인 것들은 항상 남더라고요. 그래서 그거에 좀 연관 짓다 보니까 그 나이트 러너 타이틀곡이 있는데 슈팅 스타라는 부제가 있잖아요. 맞아. 이게 별똥별이 그 항상 우리가 꿈을 바라고 이렇게 목표를 이렇게 설정을 하고 빌잖아요. 어떤 Wish upon a star 이렇게 그쵸. 하죠. 우리 별똥별을 떨어질 때 막 빌잖아요. 순간 빌죠. 근데 생각해보니까 이 별똥별의 시점에서 곡을 쓰고 싶은 거예요. 그냥. 아, 슈팅 스타의 시점에서. 네. 오히려 소원을 들어주는 사람의 나는 사라지는 고 있는 사람인데 나는 곧 사라지는데 나한테 목표를 꿈을 바라고 그걸 내가 안고 떠나는 그 시점에서 곡을 쓰고 싶은 거예요. 그냥 그 시작이 그거예요. 일단. 가사를 보면서 되게 이해가 어려웠는데 네. 그런 내용이었구나. 네. 그래서 뭔가 어떤 항상 뭐 이거 잘하게 해주세요. 뭐 학업 성취, 뭐 별똥별 떨어질 때 빨리 빨리 빌어 해가지고 야 이거 뭐 이 사람과 행복하게 해주세요. 그런 거였구나. 항상 이렇게 빌지만 나는 그냥 빌 뿐이고 이루어지든 말든 난 빌 뿐이고 어떻게 그래요. 보면 나는 맞아. 사라지고 있는 그렇지. 입장이잖아요. 별똥별은. 그걸 생각하다 보니까 이게 어떤 여러 가지의 어떤 연예인이면 연예인일 수 있고 뭐 부모님일 수 있고 어떤 내가 항상 선망하고 뭔가 꿈이 되어주는 사람들한테 나도 이 사람처럼 되고 싶고 이 사람을 보면서 내가 목표를 해서 달려왔고 근데 이 사람은 의 입장에서는 내가 만약에 사라지더라도 뭐 내가 빛처럼 이렇게 사라지더라도 너가 나한테 했던 이런 그런 약속과 어떤 꿈과 다짐과 이런 것들은 그렇지. 영원히 남을 것이다. 그건 맞죠. 내가 이걸 안고 떠나갈게. 뭐 이런 어떤 그렇게 생각하면서 되게 약간 좀 슬프네. 슬픈 내용인 거죠. 결국에는 그냥 우리가 헤어지더라도 이게 영원한 헤어짐은 아니다. 너와 나의 어떤 물리적인 관계는 헤어질 수 있겠지만 영원히 헤어짐은 아니다. 왜냐하면 내가 너의 꿈과 이런 목표를 안고 사라지니까. 그래. 그런 내용이었구나. 저는 생각보다 되게 딥한. 그러니까 좀 약간 의아했었던 게 뭐냐면 이번 앨범에 이제 좀 전체적인 색깔에서 가장 도드라지는 게 일단 굉장히 깊은 밤의 정서. 맞아요. 그러니까 단순히 도심의 뭐 나이트 라이프 이런 느낌이 아니야. 그러니까 그런 밝음이 없고 굉장히 아득하게 멀어져 가요. 음악이 특히 맞아요. 첫 번째 세 곡이 맞아요. 굉장히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보면 이제 인트로 그다음에 나이트 러너 우주에 있어까지가 그 정서를 되게 함축하고 있어요. 맞아요. 그래서 초반에 다 이렇게 그래서 왜 그렇지? 그래서 전작을 한번 다시 들어봤어. 그때 요즘도 가끔 제가 듣지만 따라따따따 이걸 듣지만 그때는 그것도 물론 얼반한 사운드라고 할 수 있겠지만 그거는 내가 그냥 좀 더 표출하고 가볍게 그냥 더 즐기고 쿨하게 그리고 내가 더 밖으로 표출하는 느낌이었는데 이거는 어디론가 침잠해 가고 맞아요. 이렇게 뭐 왜 소실점 맞아요. 미술에 보면 소실점으로 이렇게 빨려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왜 이런 빨려 들어가는
뭔가 소멸하는 듯한 도피하는 듯한 정서를 음악도 어떻게 보면 이것도 이 나름대로 캐치하지만 나이트러너는 진짜 그 따라따 이런 느낌이 아니라 맞아요. 저는 사실은 정용화의 음악에서 처음 보는 정서거든요. 그렇죠. 나 너무 놀랬어요. 그래서 그냥 사실 지금까지 어떻게 보면 되게 훅송 같은 항상 어떤 요소를 많이 넣었는데 그렇지. 이번에는 이거 없어요. 없어요. 예, 없어요. 확실하게 없고 그냥 지금 이 현대판 시를 쓰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냥 현대판 시. 영어도 섞여 있고 그냥 지금 나의 어떤 음이 있을 뿐 그냥 생각해 보면 되게 시 같은 어떤 뭔가 좀 관념적이고 추상적이고 추상적이고 약간 의식의 흐름처럼 의식의 흐름처럼 뭔가 무슨 말을 하고 싶은 걸까가 궁금한 어떤 그런 곡을 좀 써보고 싶었던 그렇구나. 것 같고 제 생각도 그랬고 그냥 그런 쓰면서도 되게 그래요. 10년이기도 하고 하다 보니까 그랬구나. 그래서 뭔가를 이렇게 자꾸 가지고 사라진다 그래서 처음에는 어디를 뚫고 밤에 어디를 이렇게 네. 뚫고 간다 그래서 혹시 야간 택시 운전 앞으로 야간 택시 운전을 하려고 그러는 농담이고 이제 그런 뭔가 굉장한 좀 심볼리즘이 있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그런 내용이거든. 그 음악도 이게 타이틀곡이고 또 어떤 그런 밤 느낌의 뭐 그런 거라고 생각했을 때 뭐 진짜 그 전에처럼 뭔가 이렇게 딱 후킹하게 리드하거나 비트가 똑 떨어지거나 이런 걸 기대했는데 이거는 약간 오히려 좀 셔플 느낌의 셔플에 맞아요. 타타타타타 이렇게 가는데 타타타타타 근데 뭔가 그게 되게 정석적이진 않다. 네, 여태까지 정석적이지 타이틀곡을 오히려 봤을 때는 요 다음 곡인 우주에 있어가 훨씬 더 귀에는 더 많이 맞아요. 캐치하죠, 캐치하고 우리가 어떻게 보면 오히려 기존 팝 문법에서 많이 익숙한 그런 좀 펑키한 팝의 느낌이 있어서 그래서 혹시 요거랑의 타이틀곡에 대한 고민을 했을까? 라고 했는데 고민도 안 했던 것 같아요. 지금 보니까 거의 네. 확실했던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일단 페이드 아웃으로 끝내고 싶었어요. 음악을. 야 좋더라. 네. 페이드 아웃으로 끝내고 페이드 아웃 싶었어요. 엄청 좋아하죠. 저 너무 좋아하거든요. 옛날 그 80년대 정서. 네. 근데 페이드 아웃이 어느 순간부터 너무 없으니까 없어. 없잖아요 지금은. 그리고 너무 좋았던 게 페이드 아웃을 그냥 끝내면 안 되고 기타로 이렇게 지지면서 끝내. 맞아. 그 기타는 누가? 제가 그거를 같이 시작을 했고. 그랬구나. 네. 전체적인 사운드를 같이. 난 그래서 이 아이디어 너무 좋은데. 그러니까 페이드 엄청 헤비한 기타로 끝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뭔가 이 여운이 딱 끝내는 게 싫더라고요. 이 음악이. 그래서 음악은 역시 페이드 아웃이지 하면서. 그랬구나. 이번에 보니까 제이콥 에런도 그렇고 저번 앨범하고 언뜻 라인업이 흡사해요. 네. 그러면 작업은 지난 앨범의 연장선상에서 기획이 됐어요? 아니면 완전히 그냥 이번 앨범 새롭게 하면서 새롭게 또 곡을 받았어요? 곡을 썼어요? 새롭게 썼던 것 같아요. 그래요? 네. 이 안에는 이제 미국에서 송캠 한 게 거의 반이고 한국에서 송캠 한 것도 반이고 딱 이맘때 작년에 미국 가가지고 송캠 한 곡들을 또 반이 있습니다. 그랬구나. 그러니까 라인업을 보면 언뜻 좀 짐작은 가요. 어느 시점에 뭐가 있었을지 느낌이 좀 있는데 그럼 첫 번째 혹시 나이트러너 이거 어쨌든 첫 이 곡에 대한 아티스트가 직접 소개하는 시간이니까 뭐 여기서 내가 되게 막 포인트로 생각한 부분이라든지 뒷얘기라든지 뭔가 좀 재밌는 에피소드 같은 거 생각나면 뭐 그러니까 제가 되게 좋아하는 가사는 그 Your glory on the dark 금색 가루로 널 덮어줄텐데 나도 그게 뭔지 모르겠던데 이게 별똥별 떨어지잖아요. 그럼 이게 별 색깔이 금색이라서 내가 떨어지면서 어떤 금색 가루가 저는 약간 가사를 쓸 때 눈 감아도 이렇게 시각화되는 걸 되게 좋아해요. 시각화되는 걸 좋아하다 보니까 막 부서지면서 이게 금색 가루 어떤 탁 터지는 이게 너의 어떤 아픔들이나 그걸 되게 비춰줄게 어떤 앞길 너의 꿈들과 어떤 것들을 되게
금색깔로 이렇게 팍 날리면 되게 화려해지잖아요. 아 그런 거구나. 초라하다가 생각하겠지만 내가 너의 꿈을 안고 떠남으로써 내가 이 금색가루로 너를 이렇게 싹 이렇게 떨어져서 너를 딱 덮어주는 약간 이걸 상상하면서 쓴 거거든요. 나는 듣고서 요즘 금값이 비싸니까 내가 니들에게 내가 금으로 축복을 내려줄게 난 그런 건 줄 알았더니 그런 게 아니었구나. 그런 뭔가 그래 가사 중에 사실 그 포인트 거기 금가루 나오는 그 금빛가루한 그 부분이 가장 사실은 독특한 부분이었어요. 내용적으로. 맞습니다. 네. 그랬구나. 역시 그랬구나. 타이틀곡이었고 무슨 이 노래를 남기고 은퇴를 한다거나 그런 내용은 아니죠? 아닙니다. 그래서 떠난다 그래서 네. 정말 밤 분위기가 미쳤는데 이런 분위기가 3번 트랙인 우주에 있어에서도 이어지는데 여기서도 일단 키워드가 뭔가 몽환성, 맞습니다. 뭐 신비롭고 몽환적인 이런 느낌, 이런 느낌이었어요. 이 노래는 이제 어떤 의도로 만들었어요? 사실 제가 그 우주 관련된 영화를 진짜 좋아해요. 진짜 좋아. 컨택트, 인터스텔라, 뭐 어쨌든 뭐 어떤 우주에 관련되면 다 좋아하는 것 같은데, 근데 이걸 항상 이게 우주에 관련된 거를 뭔가를 하기에는 너무 컨셉추얼한 듯한 느낌이 드는 거야 제 안에서. 뭐 과학으로 풀어내기도 뭐 풀어내기도 유나 씨처럼 그렇죠. 이렇게 오르트그룹. 그러니까 너무 어떻게 해야 되지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이번에 그냥 좋아하니까 넣어보자 하면서 우주에 있어를 사실 작년에 솔로 때 그 선공개를 했었습니다. 우주에 있어 공연 때만. 근데 그 우주에 있어라는 거는 그냥 시작한 거는 너무 그냥 너무 좋고 너무 기분이 좋아서 이 지구로는 만족이 안 된다. 지구만큼 좋아하는 기분이 표현 안 된다. 그래서 저 우주에 진짜 넓은 이 우주에 우리 마음은 우리 둘은 우주에 있어. 이런 거에서 시작한 거고 뭔가 그러니까 여기 이 그 시공을 뭔가 벗어나서 어디 정말 아스트랄한 공간에 우리가 있는 거 너무 좋으니까. 그 우리가 이 진짜 고요한 이 우주에 가면 이 고요한 데서 우리 둘만 있는데 이런 그래서 뭐 다 나와요. 뭐 무슨 난 우주에 있어 기분은 마치 선 뭐 네 옆에서 뜨겁게 널 지켜주고 싶어 뭔가 너가 지구고 난 태양이고 막 이런 뭔가 이런 거를 그러니까 스케일을 좀 키워서 키우고 싶은 거예요. 근데 이게 우주에 있었는데 영어 그 부제가 우주잖아요. 근데 이거는 나중에 붙은 거예요? 나중에 붙인 거. 그래서 약간 가만히 있다가 우주에 있어 이렇게 하잖아. 네네. 그래서 이거 암호다. 그러니까 우주를 우주라고 했잖아. 그러면 다음에 또 나오겠다. 아니 우주에 있어 이거가 비슷한 발음의 다른 거를 뭔가를 말하려고 숨겨놓은 거다. 영어 같은 거나 라고 그냥 저 혼자 한번 의심을 해봤어요. 그랬었어야 되는데. 그래서 만들어 올 걸. 에이서 그 sir 이건가? 우주 A sir 이런 거야? 우주 8 sir. 우주 A sir 뭐 이런 건가? 그래서 별의별 제가 진짜 바보 같지만 내 집에서 메모장에다가 막 그 경우의 수를 막 써봤어요. 일단 우주 써놓고 애가 뭘까? 그래서 A라고도 써보고 뭐 8라고도 써보고 뭐 그래서 바보같이 그걸 해봤어요. 이렇게 아무 생각이 없었을 줄이야. 이런 거 생각했어야 되는데. 코드를 숨겨놔야죠. 이런 생각 못했다. 말만 그렇게 하는지 실제 숨겨놨지. 아닙니다. 뭔가 의심스러워. 이어서 하나 뭐 만들어. 되게 의심. 에이서로. 에이서로 하나. 의심스러운데 나는 아티스트들이 워낙에 의문스럽기 때문에 여기다가 뭔가 누구를 디스하는 건가 막 이런 생각도 해보고 회사를 욕하는 건가 농담이고요. 아무튼 이렇게 세 개. 물론 인트로는 직접 작업한 거 아니죠. 근데 인트로 왜 넣었어요? 갑자기 이제 거꾸로 올라갔는데 무조건 이번엔 너무 좋긴 했어. 그 빌드업이 이런 생각을 했고 이유가 뭐예요? 그게 어떤 음악적인 거예요? 아니면 10년 전에 어느 멋진 앨범도 인트로가 있었어요. 있었죠. 그러니까 저는 또 좀 제목이 좀
네. 연관되는 거지 않아요? 맞아요. 어. 앨범이 One Fine Day였고 그치. 이번은 One Last Day. 그러니까 이게 별똥별의 시점에서 썼기 때문에 마지막 날인 거예요. 아. 그래서 이번에도 그러니까 One Fine Day로 솔로 데뷔를 하고 이걸로 솔로 은퇴를 하겠다. 뭔가 그렇게 하면 너무 뭔가 이렇게 해야지 좀 자극적이어서 좀 잘 되려나? 아니야. 그건 아니지만 아무튼 인트로를 무조건 넣고 싶다. 그냥 이 앨범을 작업 시작할 때부터 인트로는 무조건 있고 싶다. 연관되고 싶다. 아예 그거는 뭐 확실한 구상을 확실하게 해놨구나. 구상해놨어요. 그래서 이어지는 원 파인데도 이어지는 인트로였거든요. 그렇지. 그래서 이번에도 이어지는 인트로 하나 만들고 싶고 그래서 그 인트로를 들어보면 마지막에 3, 2, 1으로 끝나요. 그래서 그 다음 트랙 따따따빠 런칭하는 것 것처럼. 런칭하는 것처럼 네 그렇게 좀 만들고 싶었어요 처음부터. 네. 그렇구나. 어쨌든 요 세 곡이 사실 앨범은 우리가 뭐 모든 곡이 다 하나의 지향점을 갖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이제 만드는 트릭이 앞에 딱 분위기만 셋업하면 그 분위기로 다 기억을 하거든요. 맞아. 그래서 요 세 곡이 가장 요 앨범의 분위기적인 면에서는 색깔이죠. 색깔을 확실히 이제 규정을 한 것 같아요. 뭔가 몽환적이고 우주적이고 우주에 있어. 아무튼 우주적이고 뭔가 이렇게 정말 빨려 들어가는 것 같은 질주하는 듯한 그 느낌이. 그리고 지금 컨셉 얘기가 나와서 말인데 One Fine Day, One Last Day잖아요. 네. 그렇게 따지면 이제 거기서 수미상관이 하나가 있고 음악의 분위기나 묘사하는 걸 보면은 약간 도시 3부작 같아. 맞아요. 맞아요. YCT부터 해서 맞아요. 지난 앨범, 이 앨범까지 다 이어지긴 하죠. 다 도시가 나고 그러니까, 뭐 잠든 도시. 그러니까 약간 내 나름대로 정용화 도시 트릴로지다. 맞아요. 근데 도시의 분위기는 또 되게 다 다르고. 다 다른. 네. 좀 그런 것도 의식한 게 있어요. 그렇구나. 의식한 맞게 봤네. 네. 역시 정용화 전문가가 다 돼갖고 이제 의식의 흐름이 다 읽혀. 정문가라고. 정문가야. 정문가. 네. 고모. 자, 그 다음에 이 앨범에서 사실은 가장 좀 했던 곡. 네. Almost Forever. 오. 왜냐면 이게 제가 먼저 뭐 이건 틀릴 수가 있겠지만 네네. 내가 먼저 가장 독특했다고 생각하고 뭐냐면 일단 이 노래는 영어로 하니까 팝 느낌이 나는데 나는 한글로 했으면 또 가요 느낌이 났을 수도 있다고 생각이 들고 그리고 여태까지 안 들리는 목소리가 너무 많이 들려. 역시 전문가십니다. 진짜? 네. 아니 나는 이런 목소리, 이런 발성, 이런 바이브나 약간 프레이징 하는 스타일을 보컬리스트로서 정용화에서 난 처음 들어본 거야. 맞습니다. 정확하게 이 노래 녹음하면서 되게 고생했지. 새롭게 많이 불렀어요. 그래서 엄청 고생했어요. 고생했고 이게 그 영어로 다 써져 있잖아요. 그래서 고민을 엄청 많이 했어요. 이게 느낌이 딱 그 말씀하셨다시피 이번 앨범에는 그 한국 전통의 어떤 발라드가 없었으면 좋겠다. 너무 좋아하지만 이번에는 좀 탈피하고 싶다라는 게 있었고 그 어쩔 수 없이 노래 보컬적으로 봤을 때 그 팝적인 그 영어에서 오는 발성이나 있어요. 어떤 톤이 다르잖아요. 맞아. 근데 제가 추구하는 이 노래에서 이런 목소리와 이런 톤을 추구하고 싶었는데 한글로 처음에 썼다가 이거는 그 느낌이 아니야. 그 느낌 절대 안 나는 거예요. 절대 이렇게 제가 생각한 그려놓은 대로 표현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영어로 쭉 가야겠다. 가야지만 이 표현이 되겠다. 내가 그려놓은 어떤 색깔들이. 그래서 다 영어로 갔고 어떻게 보면 되게 팝적인 보컬처럼 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이번에. 그거는 뭐 어떤 식으로 좀 노력을 했어요? 보컬은 왜냐면 이제 우리가 사람마다 창법이라는 게 있는 거고. 맞아요. 우리가 특히 이제 용화 씨 같은 경우는 원래 이제 락킹한 보컬리스트로 우리가 되게 익숙하고 네. 특히 또 일본 활동을 많이 했기 때문에 또 그 약간 J-팝, J-락적인 영향도 원래 많이 또 있고 그래서 사실 좀 쉽지 않았을 것 같은데. 일단 뭐 해외 팝 이런 팝 발라드 같은 이런 음악을 들어보면 엄청 담백하잖아요. 맞아.
담백하고 뭐 되게 그 건조한데 그냥 부르고 오버하지 않게. 근데 목소리에서는 이 뭔가 연민이 느껴지고 이 아픔이 느껴지는 이게 너무 전 그게 보고 싶었던 거거든요. 그게 참 뭘까? 그래서 이번에 제가 녹음하면서 저는 한 번 부르고 물 마시고 한 번 부르고 물 마시고 하거든요. 아 그래요. 녹음할 때 항상 뭐 부르고 물 한 잔 마시고 좀 촉촉하게. 근데 이번에는 한 번 마신 다음에 계속 불러요. 계속 불렀어. 어떤 뭐 건조해진 상태에서 노래를 해보자. 목소리에 의도적으로 수분을 뺐군요. 수분을 빼고 감정까지 더 해보자. 이렇게 하니까 이 벌스 같은 부분에 표현이 너무 잘 되는 거예요. 뭔가 제가 들어보지 못한 목소리가 나오고 이게 잘 담기고 그 어떤 길게 테이크를 가져갔거든요. 이번에 녹음하면서 뭐 항상 저는 이제 펀칭이라고 이제 중간중간 찍는 경우도 있고 뭐 여러 가지 경우가 많지만 저는 이 노래는 좀 길게 녹음을 그냥 단락 아니면 뭐 1절 한마디로 이렇게 호흡을 네. 길게 녹음을 했다는 얘기죠. 네. 근데 그 사이에 물도 안 먹고 아. 뭐 삑사리가 날 것 같으면 그냥 하고 뭐 이런 식으로 쭉 갔어요. 그게 하다 보니까 되게 그런 표현이 잘 되더라고요. 뭔가 라이브 감도 있으면서 맞아요. 뭔가 다듬어지기도 하고 감정은 느껴지고. 근데 이번에 제가 첫 도전을 해봤는데 너무 만족스러운. 아니 처음에 맞나? 진짜 이걸 불렀나? 그래서 아니 뭐 엄청 무슨 이펙터를 썼나? 되게 생각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딱 들어봤는데 아 이게 내 나름대로 생각은 이번 앨범의 전체적인 방향성도 그렇고 진짜 아까 말했지만 가요 분위기를 최대한 배제하려고 또 했고 뭐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이 노래가 이 특유의 약간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약간 좀 약간 왈츠풍처럼 이렇게 뭔가 이게 리듬감이 그렇게 느껴지는 거가 사실 예전에 음악에서도 별로 없었고 맞습니다. 그래서 보컬적으로 엄청 고민을 많이 했겠구나. 맞아요. 그런데 또 리듬 분절은 되게 딱 바빠 노래가. 맞아요. 그래서 아 이거 되게 힘들었을 것 같다. 진짜 힘들어요. 사실 그러니까 이런 노래가 훨씬 더 힘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안 해본 보컬을 했다. 네. 그래서 안 해본 소리가 나왔다. 근데 만약에 그 의도한 거라면 성공이고. 진짜. 또 한편으로 든 생각이 야 이거 라이브 진짜 빡셀 것 같은데. 진짜 그럴 것 같아요. 저도 아직 콘서트를 준비하고 있는데 잘해봐야죠. 아니 그리고 근데 하나 제가 생각했을 때 성공했던 점은 영어 가사랑 붙는 부분인데 어떻게 써요 영어 가사? 제가 스토리를 다 쓰고 제가 영어로 스토리를 쓴다고 하면 뭐 이렇게 어떤 그 내용의 내용. 시놉시스 같은 걸 이렇게 만드는 그런 걸 건가요? 만들고 어쨌든 almost forever라는 그냥 단어 왜 almost예요? 그냥 영원하다. 이것도 forever도 영원한 건데 그러니까 아까 얘기한 거랑 일맥상통하는 건가? 일맥상통하는 거죠. 아 뭔가 거의 영원한 거니까 이런 거의 영원하다라는 게 그런 표현 자체가 좀 너무 많이 그냥, 없죠? 네, 되게 그냥 거의 영원. 되게 특이하다. 그러니까 하면서 이제 야 나 너 거의 사랑해 이런 말 같은 거죠 어떻게 보면. 뭔가 우리 영원하다고 생각했는데 우리 거의 영원했네. 아 거의 영원했네 같은 좀. 네, 좀 그러면서 이제 스토리를 주고 뭔가 아무래도 제가 그냥 어쩔 수 없이 영어를 다 쓰는 거는 좀 그런 것보다 좀 더 잘 쓰시는 분이 다듬어서 그리고 내가 받아서 그거를 제가 불러보고 안 붙는 부분 있으면 여기 노래할 때 발음이 힘드니까 바꿔주세요. 뭐 이런 식으로 작업을 한 것 같아요. 이번에 아마 이 얘기 듣고 여러분들께서 이제 음악을 다시 들어보면 좀 발견하게 되는 게 있는데 아까 얘기했던 게 이 노래의 핵심은 담백함이잖아요. 네. 건조함, 담백함, 그다음에 영어 감성에서 오는 세련미잖아요. 네. 그거를 노력한 티가 진짜 많이 나. 아 그래요? 그러니까 뭐냐면 영어 발음도 되게 담백하게 했어요. 맞아요. 옛날 뭐 일본 음반이나 어쨌든 뭐 영어 많이 쓸 때도 오히려 그때는 영어를 좀 되게 오버해서 잘하려고 나 영어해. 근데 이 노래는 되게
오버해서 굴릴 수 있는 포인트에서도 되게 담백하게 끊더라고. 맞습니다. 맞아요. 그게 되게 신기했어요. 이게 의도했구나. 네, 그런 것까지 다 신경을 좀 썼던 것 같아요. 그래요. 아무튼 이 앨범에서 가장 좀 독특하고 아마 이런 류를 또 좋아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마지막까지 깊이 들어가서 함께했다고 생각했는데 알고 보니 아니었나 봐. 아니었나 봐. 자, 여기서 이제 노래가 요 정말 짧은 20분의 순간에 A면 B면처럼 확 뒤집어져요. 네. 그래서 사랑스러운 모먼트로 넘어가거든요. 맞습니다. 네. 근데 솔직히 말하면 앞에가 물론 앨범적으로 봤을 때 핵심적인 그 분위기를 전달하지만 이어지는 두 곡, 그러니까 마지막 곡을 빼고 이어지는 에스프레소 마티니하고 럼미 베이비 럼미도 너무 이번에 멜로디가 너무 좋게 잘 뽑았어요. 맞아요. 너무 좋아요. 네. 특히 일단 첫 번째 에스프레소 마티니는 이 앨범에서 가장 사랑스러운 어떻게 보면 맞아요. 예쁜 멜로디가 막 이렇게 바짝바짝 거리면서 맞아요. 흩어지는 느낌인데 이 곡 얘기 좀 해줘요. 에스프레소 마티니를 사실 제가 작년에 뉴욕 가가지고 다시 한번 해줘. 에스프레소. 에스프레소 마티니 그거 할 때는 여기 양미간을 이렇게 살짝 찡그려야 되나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이거 미국 가서 호텔에서 약간 굉장히 약간 겉멋에 취해서 쓴 거 아니에요 혹시? 뉴욕 가서 가가지고 이제 좋은 건 다 썼네. 에스프레소랑 마티니. 근데 에스프레소 마티니라는 약간 뉴욕 파리. 칵테일이 있더라고요. 아 진짜? 네. 그래서 실제 가사에 그 칵테일이 칵테일이 나오는구나. 칵테일 제목이에요. 아. 그래서 너무 이게 제가 뉴욕에서 처음 먹어봤는데 아니 무슨 맛이야 에스프레소? 진짜 마티니에 에스프레소는 거야? 그러니까 너무 특이하잖아요. 그 마티니에 에스프레소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이게 그래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이걸 잘하는 거야, 말라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술 먹고 잘하는 거야. 카페인 때문에 못 잘하는 거야. 모순이네. 모순인 거죠. 그 노렸네 약간 그런 느낌을. 그러니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뭐 진짜 이 만들었을 때 어떤 건지 모르겠지만 너무 맛있는 거예요. 그리고 커피 먹는 것 같은데 술이고 약간 아이스크림 튀김 같은 느낌. 그런 느낌이잖아요. 어떻게 생각해보면 되게 독특하다. 그리고 너무 맛있고 달콤하고 그렇구나. 근데 술이고 이런 생각이 우리나라에선 못 봤죠? 있어요. 있어. 글쎄 많진 않은 것 같아요. 그러게 나 진짜 있는 거구나. 그래서 나는 뭐 이렇게 좋은 걸 다 써놨어. 그래서 그때 약간 꽂혀가지고 에스프레소 마티니를 이제 그때부터 좀 좋아하게 됐어요. 커피 그래서 이거를 가사에서도 너무 재밌겠다. 달콤하기도 하지만 뭔가 독한 술 같기도 쌉쌀하기도 하고 쌉쌀하기도 취하기도 하고. 그래서 뭔가 그 에스프레소 마티니를 보면은 이 거품이 있고 위에 이 원두가 세 개가 딱 올라가요. 이렇게 칵테일에. 그거는 먹는 거예요? 그건 이제 뭐 데코 같아요. 데코 개념으로. 그런 것들을 이제 가사에도 넣고. 그렇구나. 뭔가 여름에 뭔가 이 바람 부는 데서 칵테일 마시는 듯한 그런. 너무 좋아요 이 노래. 진짜요? 그러니까 멜로디가 예쁜 걸로 따지면 이 노래가 거의 그쵸. 뭐 이 앨범의 탑이라고 할 수도 있을 것 같은. 요 다음 곡은 이제 방금 곡과 비슷하지만 좀 다르죠. Love Me Baby Love Me. 비슷하지만 다른데 러블리함의 지수로 따지면 이 곡이 제일 러블리하다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이 곡 얘기 좀 해주세요. Love Me Baby Love Me. 이게 작년 딱 이때죠. 작년 이때 딱 LA를 갔었거든요. 송캠퍼를 하러. 거기서 쓴 곡이고 그냥 LA에 있으니까 칠하잖아요. 좀 이렇게 좀 칠하다 보니까 칠한 음악을 계속 하게 돼. 약간 칠한 음악에서 나올 수 있는 그 가지수에 되게 정수 같은 느낌이에요. 맞아요. 그 드럼 딱 들어가는 거랑 기타 사운드도 그렇고 뭔가 맞아요. 딱 그 느낌을 딱 살렸어요. 딱 그 느낌. 딱 그 느낌을 쓰고 싶었어요. 느낌이야. 그러니까 저는 그 나라에 가서 그 나라에 가는 이유가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맞아요. 그 노래를 그런 음악을 쓰기 위해서 가는 거기 때문에 갔는데 그냥 이 되게 와 이런 노래는 절대 안 나오더라고요. 안 나오지. 절대 LA 가니까
그런 음악이 안 나오고 그냥 거기 사람들이 왜 천천히 걸어 다니고 그 이유가 화를 잘 안 안 내고. 내고 그래서 시작부터 널 처음 본 순간 이 정도 음이고 저는 보통 첫 음도 나라 이렇게 시작하는데 그렇게 안 나와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저 처음 본 순간 내 맘에 파스텔 색에 딱 여기서 이렇게 잔잔 계속 이렇게 나오는 그러니까 이게 그 나라에서 오는 그 분위기에서 오는 그 바이브가라는 게 확실히 있구나. 그쪽 애들은 여기서는 뭐가 없고 연주나 이런 걸로만 맞아요. 임팩트를 주는 건데 그게 사실은 가요적으로는 이해가 잘 안 되잖아. 해보고 싶어도 안 저거는 됐는데 뭐 프리도 없고 뭐 포스트도 없고 애매한 것 같은데 맞아요. 들었다 보면 근데 그런 거를 이제 거기서 느낌을 살려왔는데 막상 여기서 녹음을 해서 마지막에 딱 들어봤을 때는 위화감은 없어요. 없더라고 이번에. 그게 기억이 나니까. 그러니까 이 노래 딱 처음 딱 쓰자마자 바로 이게 바운스 해가지고 이제 그 이 곡이 되게 빨리 LA 또 스타일이 빨리 끝내고 빨리 쉬자 약간 이런 맞아, 느낌이잖아요. 맞아. 이게 있잖아요. 빨리 쉬자. 일 좀 빨리 끝내고. 벤자민이라는 이 같이 쓴 그래요. 벤자민이라는 친구가 사람이네. 딱 캘리포니아 느낌이에요. 그래서 완전히 웨스트 코스트 가이구나. 진짜 딱 그 스타일이에요. 그래서 하루에 한 2곡 쓰거든요. 같이 근데도 한 뭐 4시간이면 끝나요, 그냥. 그래가지고 빨리 이렇게 우리 막 쓰고 빨리 끝내고 나도 미국 갔으니까 여행 가고 싶다. 빨리 끝내자 이렇게 해가지고 이 노래를 썼는데 그래서 노래가 2분 40몇 초인거밖에 안 돼요. 그래서 노래가 뭐 뚝딱이야. 그래서 벌스 후렴 끝. 그러니까 이런 그러니까 아니 그냥 이렇게 쓰자. 뭐. 음악이 꼭 맞아. 뭔가 있어야 돼? 어. 우리가 기분이 이러면 이런 거지. 그래서 일단 사실 제가 준비한 편집해 온 게 2절밖에 없었어요. 그래가지고 2절 후렴에서 끝나는 거였는데 그냥 후렴 하나 더 하면 되지 않을까? 그냥 후렴 더 하자. 그래서 그래서 끝이 그냥 뭐 날 거야 이렇게 끝나요. 맞아. 그래서 맞아. 캘리포니아 하면 이래야 되지 않아? 약간 이런 느낌으로 좀 썼던 것 같아요. 캘리포니아의 그 레이백한 느낌의 고무대 갖고 나온 곡이었어. 네, 그래서 딱 끝나자마자 바운스를 해서 딱 나오니까 한 5시 반 이렇게 딱 이제 선셋이 이제 슬슬 딱 시작되더라고요. 딱 거기서 들으니까 이거다. 이거지. 이런 느낌을 딱 받아가지고. 맞아, 그랬을 것 같아. 네. 근데 그리고 마지막 곡 다소 좀 미스테리하게 느껴지는. 그렇죠. 마지막 곡으로 이걸 선택한 거는 너무 뭐 이유가 분명하다. 왜냐면 보통 아티스트들이 당연히 타이틀곡으로는 어렵고 중간에 애매한 위치에 던져놓기는 아쉽고 임팩트는 주고 싶으면서 앨범을 싹 이렇게 하고 싶은데 보통 이럴 때 마지막에가 실험적인 곡이 들어가는 경우가 많은데 실험적이죠. 이거는 뭐 애초에 마지막 곡으로 의도한 쓰자마자 그리고 라인업도 드레스라고 하는 뭐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이제 아이돌들하고 작업도 하는데 대부분 드레스가 작업한 곡들이 그렇죠. 심상치 않아. 다 곡들이 맞아, 보면은 조금 저는 그런 곡을 꼭 하나 넣고 싶었어요 이번 앨범에. 로우파이 어떤 평소에 들을 것 같은 음악인데 앨범으로 곡으로 됐어 이번에는. 맞아요. 그리고 뭔가 파괴적인 로우파이. 파괴적인 어떤 그냥 로우파이라기보다는 좀 조금은 좀 거칠고 좀 전위적인 면도 전위적이고 그리고 마지막에 보면 좀 되게 갑자기 막 뭐야 그게 새롭게 변하면서 끝나잖아요. 그거를 꼭 넣고 싶었어요. 물론 이게 모든 걸 다 말하면 음악 듣는 재미가 없기는 한데 그 뭘 의미하는 거예요? 일단 그 레드라는 게 모든 게 분노처럼 보이는 걸 일단 표현을 한 곡인데 어떤 이게 다 설명하기 되게 좀 그렇죠. 다 설명을 할 필요는 없어. 어렵긴 하지만 그러니까 그런 거잖아요. 제가 대신 좀 저 나름의 네. 해석을 보이자면
이게 필터인 거잖아. 그렇죠. 레드 필터인 거잖아. 그러니까 레드 이제 필터죠. 똑같은 사람인데 이제는 내가 옛날의 시선으로 볼 수가 없는 거지. 맞아요. 레드 필터가 껴 있어서. 맞아요. 예. 그거를 좀 거기서 느끼는 뭐 위화감일 수도 있고. 근데 이미 그러니까 내가 마음이 바뀌었으니까 바뀐 거죠. 막. 똑같은 것도 좋았던 것도 나쁘게 보이고.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왜곡된 그렇지. 거를 내가 왜곡됐구나라는 거를 직관적으로 이제 어떤 가사로 어떤 목소리로 표현하기는 한계가 있으니까 정확한 이펙터를 사운드로 주고 싶었다는 좀 생각이 있었고, 예를 들어서 어떤 레드 필터가 쓰인 사람이 막 돌아다니다가 이제 그냥 털썩 그냥 집에 와서 TV 탁 틀어서 끝나는 듯한 어떤 한 영화가 끝나는 그래요. 듯한 예를 뭐 시각적으로 생각을 하자면 딱 이 카메라가 줌이 싹 빠지면서 쫙 덩그러니 딱 분노에 차 있는 어떤 남자가 딱 덩그러니 그냥 아무도 없는 이 집에 허름한 집에서 딱 있는 좀 약간 레드된 사람이 조금 고립돼 있고 고립돼 외로울 수도 있고. 그쵸. 밖에 나가면 다 분노처럼 보이고 차라리 집에 있는 게 안전한 위험한 상황에. 음. 근데 그런 것들을 이제 다 제가 이게 말로 표현하기 되게 힘들긴 한데 그래서 마지막 부분에는 좀 어떤 왜곡된 이 사람, 결국에는 이 사람은 이렇게 노래를 불렀지만 이렇게 왜곡된 사람이다. 마지막에 약간 좀 충격이었어요. 이제 그 목소리가 네. 그걸 제가 다 설명하기 좀 그러네요. 뭔가 이게 그래. 이어질 수도 있고 뭔가 어떤 그래서 그게 굉장히 미스테리하면서 근데 지금 얘기하는 거 들어보니까 이번에 더 확실히 느꼈는데 음악을 하나의 영화처럼 머릿속에 시각화를 시켜놓고 예전에 마이클 잭슨도 그렇게 많이 한다고 하던데 거기에서의 사운드 트랙 개념으로 음악을 쓰는 스타일 같은 느낌이 좀 많이 그런 드네. 느낌인 것 같아요. 저는. 네. 저는 어떤 상상력도 풍부하고 보니까 사실 그러니까 저는 타이틀도 너무 중요하죠. 뭔가 타이틀 너무 중요한데 이 앨범에 대한 한 영화, 이번 앨범은 그냥 영화의 한 스토리였으면 좋겠다. 좀 그런 생각을 좀 많이 한 것 같아요. 그래서 마지막은 진짜 영화의 한 장면처럼 끝났으면 좋겠고 첫 시작도 영화의 한 장면처럼 그런 것 시작했으면 같아요. 좋겠다. 이거를 가장 크게 생각한 것 같아요 이번에는. 그래, 뭔가 장르 영화 같아요. 뭔가 약간 느와르 같기도 해. 좀 그런 느낌을 좀 네. 주고 싶었어요. 느와르 같은 느낌도 많이 들고. 그래서 굉장히 좀 여태까지 나왔던 솔로 앨범에서는 당연히 그렇기도 하고 CN블루 음악에서도 이렇게 뭔가 무디하다 그러나? 그러니까 뭔가 그렇죠. 분위기를 위주로 끌어나가는 음반은 없었던 것 것 같아요. 없었던 것 그래서 이게 난 궁금해요. 그래서 이게 앞으로 정용화가 추구하는 어떤 새로운 세계관이나 방향성에 대한 일종의 프렐류드 전주곡처럼 띄웠을지 그런 것 같아요. 요즘 그냥 느끼는 반지 뭐 여러 가지 일단은 그냥 기본적으로 이번에는 항상 전까지는 어떤 저희 회장님 한성호 회장님의 그 컨펌도 있었고 또 회사에 대한 회사분들의 컨펌도 있었고 여러 가지 어떤 이게 있잖아요. 과정이 많았다면 어떤 프로세스가 있으면 이번에는 그런 게 전혀 없었어요. 그랬구나. 그냥 진짜로 회사 뭐 회장님도 그렇고 회사에서도 자유도를? 하고 싶은 거 해봐라 한번 하고 싶은 거 마음대로 해라 이번에. 그래서 마음대로 이번에 해봐도 되겠습니까? 막 하고 싶은 대로 해라. 그렇게 진행됐기 때문에 뭔가 가장 저다운 게 아닐까. 지금까지 모든 앨범 중에 그런 것 같아요. 네, 모든 앨범 중에 가장 정용화를 보여줄 수 있는 진짜 정용화는 이런 사람이구나를 보여줄 수 있는 앨범이 아닐까. 그래. 어떤 타협 없이 그냥 딱
정용화가 사실은 이런 사람이구나를 음. 보여줄 수 있는 앨범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사실 이번에 좀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자켓 이미지라던가 뮤직비디오 어떤 프로모션 방향 이런 것도 다 사실 콘서트 지금 콘서트도 그렇고 다 결국엔 제가 지금 완전 개인 기획을. 회사 하듯이 네. 다 참여를 해서 되게 좀 꼼꼼하게 진행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번 앨범도 정말 그 점이 너무 느껴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약간 정말 시작부터 기획부터 마지막 꼭 마무리 전체적인 서사까지 정용화라는 사람이 전반적으로 이걸 다 지배했다는 느낌이 강하게 들고 네. 여태까지는 왜 진짜 나다 아까 이런 말 했는데 사실 모든 나는 나죠. 근데 그 전에까지의 정용화 씨의 모습이 이제 지금까지 용화 씨가 보면은 나라는 페르소나에서 진짜 나의 내면으로 들어오는 약간 여정 맞아요. 같은 느낌이 많이 진짜 들어서 내면인 거죠. 이번 거는 진짜 안으로 들어왔어. 맞아요. 여태까지는 내 생각에는 밖에서 있었던 것 같거든요. 맞아요. 이렇게 정용화 생각하지만 대외적으로 난 이런 사람으로 보이고 싶어가 보이고 강했죠. 싶어 혹은 나는 이런 거를 뭐 추구해 혹은 뭐 이런 거가 내가 사람들과의 소통할 수 있는 뭐 방법이야라는 거였는데 특히 지난 앨범과 이번 앨범을 비교하면 너무 달라요. 너무 달라요. 진짜 너무 달라서 다소 좀 저는 어떻게 보면 좀 충격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아. 그러니까 기존의 음악을 나는 정용화를 나는 뭐 전문가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이번에는 야 내가 이걸 몰랐네 싶은 순간이 많을 것 같아. 맞아요. 그래서 딱 정확한 것 같아요. 이 내면의 정용. 그러니까 진짜 다 나라는 표현이 좀 생소할 수 있지만 다 나지만 지금까지는 어떤 대외적으로의 정용화였다면 이번에는 그냥 내면 저 안에 있는 무의식 속에 있는 그 표현도 좋다. 뭔가 분노도 있을 뿐더러 그래. 표출하지 못하는 이 분노도 있고 맞아. 표출하지 못하는 이 되게 어두운 도피하고 싶어하는 이 마음도 있고 보여주고 싶지 않았던? 보여주고 싶지 않았던 어떻게 보면 되게 자신감 넘치는 사람이지만 겁쟁이인 정용화도 있는 거고 다크한 면도 있고. 다크한 면도 있고 그래서 사실 어떻게 보면 그 에스프레소 마티니나 이런 Love Me Baby Love Me 같은 이런 사랑스러운 곡도 어떻게 보면 예전에는 뭐 저번 앨범만 해도 그대 시간에 맞출게 이런 밝음이 있지만 이번에는 그 안에서도 다른 어떤 내면의 정용화의 러블리한 곡들도 나온 것 같고 좀 진짜 내면의 정용화 그냥 정용화의 무의식의 그 앨범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진짜 정말 좋은 말인 것 같은 게 약간 내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나? 나는 평소에 이런 생각을 하고 있나를 내가 생각하지 않으면 그걸 모르거든. 맞아요. 그 뭐 그냥 왜냐면 일상이 뭐 다 똑같으니까 그냥 뭐 지나가고 또 스케줄 하고 또 남들이 기대하는 나의 모습으로 우리는 돌아오고. 사는 거죠, 사실은. 그렇죠. 근데 사실 나는 어떤 사람인가라는 거를 의외로 사람들이 생각하지 않아요. 맞아요. 그래서 음악과는 좀 다른 의미로 인간 정용화는 어떤 사람인 것 같아? 요즘 들어 좀 새삼 느끼는 거. 약간 자아 성찰을 통해서 저도 막 생각을 많이 했다고 했잖아요. 무릎 수술하고 와서 그게 진짜 앨범에 많이 투영되기도 했고 어떻게 보면 저도 진짜 그냥 평범한 사람이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가끔은 너무 겁이 나서 도망치고 싶을 때도 있고 너무 나약한 사람일 때도 있고 그렇지만 이럴 때는 나 스스로는 하지만 난 강한 사람이야 라고 항상 다짐할 때도 있고 아니면 나는 너무 그냥 밖에서 봤을 때 밝다고 생각을 했는데 들여다보니까 나도 되게 분노가 많은 사람이구나. 그래, 맞아. 뭐 공포가 많은 사람이구나. 이런 것들을 이제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점점 나이가 들고 쉬면서 그냥 되게 여러 가지의 나의 면을 좀 발견했다고 해야 되나? 그냥 저는 되게 아티스트지만 이성적이다고 생각했어요. 늘
뭔가 균형 잡혀 있고 균형 잡혀 있고 이성적이어야 된다고 생각을 했고 그렇게 또 배워왔고 왔죠. 네, 이거를 표현하는 방법도 모르고 몰랐고 이런 나의 면을 마주할 때마다 이런 걸 음악으로 만들고 싶은데 겁이 나고. 그렇지. 사람들이 또 어떻게 이걸 생각하면 받아들일까? 어떻게 해? 뭐 이런 그런 생각을 늘 했던 것 같은데 이번에는 그냥 마주하자. 그냥 거울 비치듯이 그냥 사실 이런 사람이고 다시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정용화로 돌아갈 수 있지만 사실은 내면은 이런 생각도 하는 사람이에요. 뭔가 한 번쯤 보여주고 싶었던 것 같아요. 것도 있을 거고. 근데 한편으로는 보여주고 싶었다는 말도 맞을 것 같아. 근데 물론 우리는 왜냐면 가수는 내 생각을 당연히 누군가가 듣는다는 걸 우리가 알고 쓰니까. 맞아요. 근데 한편으로는 왜 예능 같은 거 보면 카메라 있어도 내 모습이 나오잖아요. 맞아요. 리얼 예능이라는 게 나 처음에 내가 생각했을 때는 야 저게 얼마나 가식이 체화가 돼 있으면 저렇게 카메라가 있는 데서도 저렇게 진짜인 척 할까 그랬는데 아니더라고. 그 진짜긴 진짜더라고요. 나오더라고. 근데 이번 앨범을 들어보면 물론 그렇다고 이번 앨범이 막 너무 막 무슨 무섭거나 뭐 다크하다고 할 수는 없지만 어찌 보면 처음으로 약간 나를 위해 만든 음반이 아닐까. 맞아요. 진짜 정확한 것 같아요. 뭔가 나의 레거시에 꼭 남기고 싶은 한 장의 앨범이 된 것 같아요. 내가 이 뒤로는 어떻게 할진 모르지만 나 이런 사람이기도 해. 맞아요. 가장 내밀한 음반이 나온 것 같아. 맞습니다. 그냥 이런 사람이기도 해. 그게 가장 정확한 표현인 것 같아요. 뭐 기왕이면은 가장 내밀한 음반이지만 사람들도 좋아했으면 좋긴 하겠어. 그랬으면 좋겠죠. 맞아요. 당연히. 맞아요. 근데 좀 용감하다는 생각은 했어요. 분명히 정용화는 굉장히 대중적인 가수인데 애초에 무슨 인디를 지향하는 사람도 아니고 근데 아주 그 캐치한 리듬과 멜로디 속에서도 본인이 할 수 있는 거를 가장 내면적인 방식으로 표현을 했구나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들어서 완전 새로운 경험이었어요. 감사합니다. 나도 그래도 꽤 오래 들었는데 그렇죠. 그래서 아마 많은 분들이 또 재밌게 듣고 좋아하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이제 좀 정리를 하면서 항상 얘기하다 보면은 끝을 못 내겠어. 어떻게 보면 계속 뭐 이런 것도 물어보고 싶고 저런 것도 물어보고 싶고 근데 아마 여러분들이 궁금하실 것도 많이 물어봤을 거라 생각이 드는데 앞으로 뭐 뻔할 수 있지만 계획인데 뭐 어떤 것도 괜찮아요. 내가 지금 당장 앞으로 뭐가 준비돼 있다라는 것 계획도 괜찮고 아니면 조금 추상적으로 나는 이런 식의 뭔가를 좀 생각하고 있다. 꿈꾸고 있다. 일단은 사실 7월 18, 19, 22 3일 동안 이제 콘서트가 있어가지고 솔로 콘서트를 준비 중이고 나도 갈 건데. 그래서 이번에는 좀 이런 공연 쪽도 되게 제 머릿속에 있는 걸 지금 담고 있어요. 궁금해. 그래서 거의 매일 미팅을 하고 그리고 어떤 뭐 굿즈 이런 것까지 다 요즘에는 좀 그래서 너무 재밌어요. 뭐 너무 바쁘지만 바쁜 와중에 그런 것들 막 해가는 게 너무 재밌어서 하고 있고 그 이후로는 뭐 투어가 있을 것 같고 그리고 또 뭐 여러 가지 어떤 해 나갈 것 같습니다. 기타 연습도 많이 기타 하고 연습도 계속 할 것 같고 페스티벌도 이제 몇 개 나갈 것 같고 그리고 CM 블루도 계속 준비를 할 것 같고 그냥 이번 앨범을 토대로 뭔가 저도 제 나름대로 뭔가 되게 더 단단해진 것 같고 되게 재밌었던 경험이었던 것 같아서 앞으로 음악이 어떻게 될지는 저도 이제 장담할 수 없지만 네. 알고 있다면 거짓말일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앞으로 계속해서 이렇게 좀 재미있게 해나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마무리를 하자면 저는 요즘 들어 특히 이 앨범 들으면서 또 그동안 개인적으로 소통하면서 내가 느낀 게 있었어요. 뭐냐면 이 사람은 진짜 성실한 사람이야. 근데 그게 단순히 열심히 하는 사람이다 라는 말도 있겠지만 성실하다는 게 때로는 아티스트에게 야 너 참 성실해 이거가 그 말을 듣기 싫어할 수도 있어. 그런 사람들 있죠. 나는 천재야. 그냥 난 노력하지 않아. 근데 그런 말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 음악적인 감각이 있냐 없냐 이 문제가 아니라
정용화라는 사람은 진짜 계속 생각하는 사람인 것 같아. 계속 나의 음악을 부지런히 해나가고 그 과정을 숨기지 않고 내가 계속 할 수 있는 어떤 추구할 거리들을 찾아서 끊임없이 노력하는데 제가 봤을 때는 긴 레거시로 봤을 때는요. 그런 사람이 결국은 위대한 아티스트가 된다고 봐요. 그러니까 그냥 감각이 좋고 천재적이고 이런 사람 말고 나는 정말 결국에는 성실함이 모든 재능의 위에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번 앨범을 듣고도 느꼈고 이 사람은 정말 성실한 사람이다. 믿을 수 있다. 믿을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자 오늘 우리가 늘 그렇지만 깊이 있는 대화를 하다 보면 여러분들께서 또 거기 안에서 배워가는 것도 있고 또 힐링되는 포인트도 있었을 것 같아요. 오늘 정용화 씨와의 대화가 그런 또 에피소드가 되었음을 저는 개인적으로 확신해요.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고요. 용화 씨 또 언제 개인적으로 또 봐야지. 개인적으로 봐야죠. 맨날 또 개인적으로 본다 그러고 이제 다음에 또 인터뷰로 본다. 콘서트 때 일단 보고. 예. 그 이후로 또 뵙겠습니다. 또 뵙고 네. 잘 됐으면 좋겠어요. 감사합니다. 고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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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기 보면서 인사하면 끝날게요. 고모. 고모.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